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3월 FOMC 회의록 공개에서 매월 9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나스닥이 2.2% 급락을 하였고 FOMC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3월에 빅스텝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고요. 2017년과 19년 대차 대조표 축소 때보다 더 빠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증시의 조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변동성이 심하겠지만 투자 기회는 한 번쯤은 다시 올 거라 봅니다. 분기별 실적주를 잘 선택하셔서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전부터 공포지수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장중에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셀 2000입니다. 횡보 구간의 라인이 깨지면서 바닥권 저점인 곳으로 다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여서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이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2.2%대 큰 하락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별로 하락이 더 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까지 지켜보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어떠실지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역시도 어제 말씀드린 부분 지켜보시고 계셨다가 대응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N자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3.12%가 하락을 한 22.99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35%가 하락을 한 22.91로 마감을 하면서 22불 라인을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매수를 하지 않고 6거래일 동안 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셀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예전에는 2-3일 정도 셀은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6거래일 정도 셀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피 보시면 공매도 수량을 일정 부분 상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더 큰 폭을 하락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을 일정 부분 상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와서 구름대를 보시면 증시의 조정과 함께 구름대 밑으로 다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는 이 부분에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엔 꺾이면서 구름대를 향한 돌파는 어려울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OBV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물대 차트 보시면 21불 라인에서 25불 라인까지 매물대가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스닥 지수와 빅스 지수를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VWID 버즈 자율운전 여객 및 화물 밴이라는 기사입니다. 최초의 버즈 기반 로보택시는요 2025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데뷔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폭스바겐은 승객이나 화물을 자율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버즈 버전도 개발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승객용 버전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자율주행 기술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둘 다 동시에 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VW와 포드가 모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반 회사인 아르고 AI의 자율주행 노하우에 의존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르고 AI 기업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기술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피터 롤린슨이 왜 여기에 VW-ID 버즈를 시승하러 간 것일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제가 여태까지 자료, 기사 등 다 뒤져보고 있는 중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확인을 했길래 이렇게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마리라도 하나 걸리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어떤 걸 찾게 되신다면 댓글에 제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2025년 볼보 XC60 EV 차량이고요. 오른쪽은 아시다시피 루시드 그래비티입니다. 볼보와 그래비티가 측면에서만 보자면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2024년 그래비티가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스펙과 완벽한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은 출시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 그리고 재원들을 발표를 하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루시드는 애플의 경영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들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단을 넘어서 수많은 업체와 SUV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홍보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비티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살짝이라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휠 교체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휠은 제 취향은 아니어서 에어로 휠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드 에어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휠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루시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휠이 긁히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고 루시드 측에 연락을 했더니 차량을 픽업을 해서 본사 측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 부분들은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품질과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시드 에어가 드디어 드림 드라이브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주주들에게 사과문을 올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요. UFO 비행 접시처럼 요상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시작을 하긴 할 건가 봅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것은 아까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성과 성능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것을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용해서 드림 드라이브 3단계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1년도 채 안 된 신생 기업인 루시드입니다. 따지고 보면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고요. 그런 기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서 그런지 달달 볶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인 특성상 지지부진한 건 못 참는 성격들이시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부분도 중요하지만 올해 안에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요. 공장이 완공이 꼭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이 꼭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이번에 발표가 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분기가 시작되는 현재 시점에서는요. 생산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딜리버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올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누둥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롱텀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의 장도 많이 힘들었었던 장이었고 당분간은 많이 힘든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멘탈들이 강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멘탈 잘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하루 쉬고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